이런 사람 평생 내 편이다. 좋은 인연 알아보는 법,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관계, 조언.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더 살만해졌던 순간이 있나요? 바쁜 하루 끝, 핸드폰 알림이 울렸을 때, 그게 좋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심한 듯 챙겨주는 친구의 밥은 먹었어? 한마디였던 적.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당신은 설명할 수 있나요?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삐딱하지 않아도 계속 곁에 있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에게 속는 건 별일도 아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늘 예정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점점 사람을 의심하고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괜찮은 인연도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진짜 내 편을 잘 못 알아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지를 한 걸음씩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봤을 거예요. 야, 걔 진짜 내 편이야. 혹은 반대로 그 사람 결국 자기 입장만 생각하더라.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이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힘들 땐 제일 조용했던 사람. 반대로 괜히 조심스러워서 멀리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손 내밀어줬던 기억. 사람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오래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대학교 때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늘 무리의 중심에 있던 A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A는 언제나 유쾌했고, 말도 잘하고, 도움도 잘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었죠. 근데 B는 항상 조용했어요. 단둘이 있으면 말이 통하긴 했지만, 왠지 재미없는 사람 같다고 느껴졌어요. 근데요, 제가 크게 다친 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병문안을 제일 먼저 와준 사람은 그 B였어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에 앉아서 손 하나 꼭 잡아주고 그냥 조용히 같이 있어줬어요. 그때 알았죠.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앉아주는 사람이란 걸요. 그 사람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10년이 지났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투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행운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힘들었던 시기, 그때 조용히 나를 걱정해주던 사람, 그 사람 지금도 곁에 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좋은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잘못했을 때 날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마음을 닫아요.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내 실수 하나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대신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 그건 조금 아쉬웠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짚어줘요. 이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말하다 상처 줄까봐 피하거나 애초에 기대를 접고 말조차 안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보다 당신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자기 일정 바쁘고 정신없을 때도 당신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는 말보다 너 요즘 어때?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건 공감 능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처음엔
다 친절하고 다정하죠. 하지만 진짜 사람의 본성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일 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잘 봐야 해요. 거기서 드러나요. 이 사람은 나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이 크게 망했어요. 평소에는 전화 오고 술 한잔 하자고 자주 찾던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연락이 끊겼대요. 심지어 돈 빌려줬던 사람들도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했어요. 그때 한 사람만 남았대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형인데 그 형은 조용히 연락해서 지금 어디야? 밥은 먹었냐?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줬대요. 말도 안 하고요. 그 형은 지금도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해요. 말이 너무 좋아서 믿었는데 결국은 내게 기대기만 했던 사람과 말없이 묵묵히 책임을 함께 나눠주던 사람. 이 두 부류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구를 평생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너무 기분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같이 웃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땐 누구나 잘해요. 진짜는 내가 잘 안 될 때, 상대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삶은 결국 혼자 남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신중하지만 다치지 않은 마음이에요. 사람을 오래 보고 상대의 일관된 태도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결을 느껴야 해요. 그게 바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 사람은 내가 만든다. 좋은 인연도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거칠게 대하면 결국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것만큼 그 인연을 지키는 태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놓아야 할 인연이에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곳은 관계를 버티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혹시 아직 없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당신의 진짜 편이 될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요, 사람을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 같아지는가? 그 질문의 답이 네라면 그 인연은 평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랑보다 깊은 인연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삶을 바꿔요. 그땐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잠깐 흔들었을 뿐 지켜줄 생각은 없었다는 걸. 어떤 관계는 그래요. 그때는 분명히 따뜻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달라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요. 한때는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가 힘들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고 내가 기대려고 할수록 부담스럽다는 눈빛을 보였던 사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멀어짐이 아니라 애초에 내 곁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참 속이 허전해져요. 이 영상이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놓치고 나서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다음 사람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한 가장 깊은 배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어디가 그리웠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던 내 감정의 온도가 그리웠던 거예요. 내가 한껏 기대고 싶었던 마음,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던 순간 그게 그리운 거지. 그 사람이 그리운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또 그 감정을 착각해요.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돌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또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았고, 내 이야기에 잘 웃어주고, 가끔은 작은 선물이나 진심 어린 메시지도 주던 사람. 근데 어느 날부터 내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조금씩 대답이 짧아지고 어쩐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부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좋은 상태일 때의 나만 좋아했던 거예요. 아플 때의 나, 예민한 나, 무너진 나를 품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선 자꾸 나를 괜찮은 척 하게 됩니다. 나 안 힘들어.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이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난 후엔 더 외로워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이면 문득 내가 왜 이 관계에 매달렸는지조차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내 편이라 착각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가 내 말에 반응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잠깐이라도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그 느낌이. 그래서 진짜로 내 편인지 아닌지는 제쳐두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기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관계는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관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 함께 우산을 써줄 사람이 있고 내 우산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는 매번 젖은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그분은 30대 중반, 회사에서 번아웃이 온 상태였어요. 같이 일하던 팀장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오래 만난 연인과도 이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다정하게 위로를 건넸다고 해요. 너 요즘 힘들어 보여. 나랑 바람 좀 쐬러 갈래? 그 말에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하루 종일 톡을 주고받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요즘 감정이 너무 많아. 나까지 지치는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을 감당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잠깐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던 거구나. 그 후로 그분은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겐 내 아픔을 꺼내 보이지 말자.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 한 번쯤은 만났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내 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자기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다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꺼내 보인 건 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면 관계를 너무 빨리 정의 내리려고 해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얘는 나랑 잘 맞아.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지만 관계는 시간의 필터를 거쳐야만 본질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 듯 보인다면 조금은 기다려보세요.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의 호의인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해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감정에 빠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나 자신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돼. 이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내가 되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착각하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가, 얼마나 표현해주는가, 그걸로 사랑과 호의를 가늠하려 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따뜻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은 없지만 그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정돈되는 사람. 그게 진짜 내 편이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인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했어요.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 이런 단어들로 사람을 판단하곤 했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나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좀 더 당당해지나?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지나?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늘 사람들 사이에선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해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편이었죠. 근데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대요. 처음엔 잘 맞다가 나중에는 항상 본인이 더 지치고 자신이 없어지고 결국 이별 후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기 탓을 하면서 무너지는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이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친구가 지친 하루 끝에 힘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위로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 정당한 거야. 근데 네가 그걸 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생각해 준 건 정말 멋진 선택이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갑자기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더 믿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처음이자 유일한 경험이었다고요.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이란 결국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인연이에요. 내가 더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좋은 면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경험. 그게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설렌다, 긴장된다, 간질간질하다. 이런 감정들. 그 감정이 꼭 좋은 인연의 증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감정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안정되는가예요. 설렘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좀 더 괜찮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오래가요. 그래서 자꾸 내 단점만 드러나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나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 말이 자주 끊기진 않나요?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내가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내 선택이나 말에 대해 자주 의심하거나 평가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하고 싶은 말을 더 솔직하게 꺼낼 수 있고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민망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나의 무게를 감당하는 대신 내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스스로를 더 아끼게 되나요? 더 당당해지고 더 자랑스러운 나로 존재하게 되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 3개 이상이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관계는 그 자체로 거울이 됩니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를 더 존중하고 싶게 만드는 관계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느껴지는 관계. 그게 바로 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그제야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좀 멈칫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걸 해주지만 그게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묵직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잘해주지 않아도 자기 방식대로 변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에 머물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당신은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이 편에서는 진짜 내 편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왜 자주 놓치거나 오해하거나 뒤늦게 깨닫는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계산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몰라줘? 말로는 안 해도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셈법. 그게 쌓이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해요. 반대로 진짜 내 편은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그저 옆에 머물러줘요. 내가 힘든 시기에 너 그때 나 못 챙긴 거 기억나? 이런 말 대신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계절을 같이 살아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 안에 대가를 은근히 기대해요. 예를 들어, 내가 너 이런 일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내가 필요할 땐 안 도와줘? 이런 말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말이에요. 반면, 진짜 내 편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줬는지조차 잊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와준 기억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내가 더 후회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창 일이 안 풀리고 몸도 마음도 엉망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어떻게든 나를 숨기고 싶던 시기였죠. 근데 어느 날 그 시절 같이 살던 친구가 조용히 저녁을 차려줬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식탁에 두고 들어갔어요. 식사 끝나고 방에 들어가니까 따로 말도 없고 다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거실에 있으면 좋더라. 그 말에 그날 펑펑 울었어요. 내가 무너진다고 같이 무너지지 않고 날 일으키려 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깊은 위로였는지 그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부담은 주고 싶지 않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망가졌을 때 누군가가 과하게 챙겨주면 오히려 미안함이 생기고 그 미안함 때문에 더 멀어지게 돼요. 근데 정말 괜찮은 인연은요. 그 사람의 도움이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고 고맙지만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와요. 그게 바로 계산 없는 진심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많고 사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늘 자존감이 낮았대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다 보니 항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자꾸 포장했죠. 그러다 만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이랬대요. 너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옆에 있을게. 넌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분은 처음으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곁에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해요. 이쯤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당신은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조건 없이 받는 걸 원하면서도 조건 없이 주는 건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진심을 몰라주면 억울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관계에 계산이 붙어요. 근데요, 진짜 사람은요, 죽어도 잃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관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빛만 보고 안아줬어요. 이 한 문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 진짜 내 편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지만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기억이 쌓이고 서로의 눈빛, 표정, 숨소리, 기운으로 나를 읽는 능력이 생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은 설명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을 울려요.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날은 그냥 다 싫었어요. 출근도 하기 싫고,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심지어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태였죠. 점심시간에 조용히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선배가 그냥 제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줬어요. 그러곤 한마디 했죠. 밥은 꼭 먹어야지. 그날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위로는 말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누군가의 기척이, 눈빛이, 그 사람이 풍기는 공기 자체가 내가 괜찮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순간, 그게 진짜 내 편이에요.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로 서로를 오해합니다. 왜 말을 안 해? 그렇게 속에 쌓아두니까 더 힘든 거야. 말로 해야 알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요, 진짜 나를 오래 지켜봐온 사람은 내 말이 없어도 내 표정의 빈틈을 읽고 말투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 내가 내뱉는 한숨 속에서 이미 많은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들춰내지 않아요.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엔 그냥 같이 있어줄게. 이 말 한마디면 사람은 눈물 겹도록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티를 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도는 사람, 요란한 위로보다 묵묵한 기다림을 선택하는 사람, 도움을 주고도 절대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주로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거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사람들을 늦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란스러운 감정엔 민감하지만 조용한 배려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힘들었던 어느 날 정작 당신을 걱정해줬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그냥 있어줬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상하게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다그치지도 않고 억지 위로도 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내는 일을 겪었어요. 당연히 모든 게 무너졌죠.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다들 걱정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솔직히 그 말들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밤새 조문객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누가 올 때마다 문 열어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선배의 절친도 아니었고 평소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할 사람이 됐어요.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기척은 마음에 남습니다. 말은 오해를 낳지만 진심은 몸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진짜 내 편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감정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 싶어요. 진짜 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관찰해온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해는 노력이고 관찰은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려 애쓴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행동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은 이미 나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줄이고 어떤 말투를 쓸 때 진심이 숨겨지는지, 어떤 눈빛일 때 내가 지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조종하거나 휘두르지 않아요. 그저 알고 있다는 태도로 곁에 있어 주는 거죠. 그건 오직 시간이 만든 신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의 방식입니다.